아까 말씀드린 저희 양지용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네. 제 수강생 학부모님들도 보이시는데 일단은 어제 바로 모의고사였고 저도 어제 10시에 수업이 끝나서 11시까지 질문 답변을 받다가 그리고 어제 밤 늦게 풀어보고 오늘 설명의 자료를 만들고 등급 컷이랑 확인하고 이제 어머님들 앞에 섰습니다. 일단 제 그 브로셔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거의 대부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요새는 제가 먼저 꼭 여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에 다 재학생 학부모님들이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재학생 학부모님들, 고3 재학생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 선택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미적. 알겠습니다. 확통 계실까요? 네, 그리고 기하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골고루 잘 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어제 봤던 모의고사들인데 요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수학이 자꾸 어렵다 하는데 수학이 진짜 어려운 게 맞을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어려운 게 맞을까요? 당연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문이과 공통이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상 등급 컷, 오늘자로 이제 나온 등급 컷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1등급 받으려면 미적 학생들이 이제 몇 점을 받아야 된다? 76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76점이 높은 점수일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수학에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뭘까요? 수학 시험에만 존재하는 것. 4점짜리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과목은 쉬우면 2점, 쉬우면 2점, 어려우면 3점인데 수학은 쉬우면 3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2점짜리 문제는 총 3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쉬운 수학 문제. 그리고 이제 3점짜리 문제들 몇 개랑 4점짜리 문제들이 있는데 4점짜리는 총 몇 문제가 나올까요? 100점 만점 중에서 13개가 나옵니다. 13개. 그러면 합쳐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4 곱하기 13이 몇이죠? 52죠.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라는 건 그 4점짜리 100점 만점 중에서 52점을 구성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맞춰줘야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76점이라는 1등급 컷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4점짜리 몇 개 틀려도 1등급일까요? 미적 선택자가. 몇 개 틀려도 24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열심히 수업했는데 어제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얘들아 대답 좀 해줘 라고 얘기했더니 6개까지 틀려도 1등급을 주는 이런 과목이 없습니다. 사탐은 뭐 수능까지 가면 요 정도 등급 컷은 아니겠지만 좀 오릅니다. 그래서 작년은 79점, 81점 이렇게가 1등급 컷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재학생들의 1등급 컷이 상당히 내려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수학이 어떻게 나왔네 이런 얘기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좀 더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 같고요. 집에서 학생들이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슬슬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는지는 알아야 어머님들도 이제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는 논리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등급컷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못한다. 알겠죠? 항상 제가 가르친 애들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분위기를 어머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나라에서는 코로나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긴 하지만 일단은 변별력을 1순위 목표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위권 이과 학생들과 상위권 재수생들, 반수생들을 변별하려는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제가 요새 정말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쉬워하는 애들은 정말 쉬워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 초반과 중반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문제 중반은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개진해 나가는 능력이고요. 문제 맨 마지막에 종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계산 실수 없이 정답을 내는 능력이죠. 초반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죠. 문제 초반과 중반과 종반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어렵게 만들까요? 어떤 부분들을 조절하면서 수학 문제를 어렵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압도적으로 초반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수학이 이제 막상 풀면 별거 아닌데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해석하는 문제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 범위가 좁아요. 수학원 수학투에서 6과목밖에 안 됩니다. 문이과 공통이고요. 예전에는 수학원 이러면 4개의 대단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개의 대단원으로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공통 과목에 대한 이제 과목에 대한 양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문이과 공통이고 6개의 대단원밖에 안 되는데 40만 명을 대상으로 계속 출제하다 보니까 변태 같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석해 주는 시간 자체가 많이 소비된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문과 학생들이 아예 시도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국어에선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을 많이 해요. A랑 B랑 똑같다. 근데 대신 국어는 활자들이 많아요.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이제 수학은 빈자리가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끝까지 다 써서 해결해 줘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고1, 고2 때 내신 공부에만 익숙해진 학생들은 그런 이제 수능형 문제를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게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어머님들이 공부하실 때 수학은 되게 양이 많았어요. 저도 참고로 정시로 대학을 갔지만 제가 수능 봤을 때 수능 문제하고 요새 수능 문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수학 개념이 발전한 게 아니라 수학 개념은 우리 근대 수학이 탄생된 18세기, 19세기하고 크게 똑같지 않아요. 대학교 수학 이상이 발전한 거지. 개념은 똑같은데 문제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발전해 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그런 기출문제의 역사성. 수능이 출제된 지 30년이 지나가는데 그 30년 동안 우리나라 수학 문제가 고도로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와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갈수록 못하고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이다. 두 번째로는 진입장벽이 높다. 잘하는 애들은 너무 쉬워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너무 어려워하는 이것 때문에 수학을 정말 빨리 포기하는 거죠. 제가 이따가 표로 보여드릴 텐데 1등급 중에서 확통 선택자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평가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000명 가까이 표본 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1등급을 100이라고 봤을 때 확통 선택자는 5.8%밖에 안 됩니다. 저도 작년에 강북 청설에서만 확률과 통계 96점을 3명이나 만들었어요. 아주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강북 청설에서 확통 선택자들의 96점 만들었다는 거. 미적은 100점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귀해요. 확통 1등급은 제가 항상 특별 대우해 줍니다. 너는 항상 귀한 아이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서 웬만한 학생들보다. 그래서 저도 조교를 강북 청설에만 거의 20명에 달하는 조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문과 조교를 쓰고 있어요. 수험스토를 웬만한 이과 학생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대신 이제 9등급 중에서 9등급을 100이라고 봤을 때 문과 학생들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95%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확통 선택하는 애들이 참고로 이제 어머님들도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채점 서비스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다 3번으로 누르고 정답 입력하시면 8등급이 나와요. 그런데도 9등급, 8등급 이런 7등 문 좋으면 7등급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등급, 8등급을 받는다는 건 그냥 수학 아예 안 해 이거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다.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갈수록. 특히 저도 여기에서 중계동에서 내신 이제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경기도 학생들은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내신 전교 1등이에요. 미적 전교 1등인데 모의고사 4등급, 3등급. 이건 저도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제만 해도 60명짜리 강의했었는데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이 너무 심각하게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들을 어머님들이 꼭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일단 등급커에 상당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수생 반수생들이 많이 늘어나죠. 왜? 학교 갔더니 비대면이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아이들이 데이터가 많아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정시 점수 몇 점 정도가 커트라인인지 곧바로 다 알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알 수 있고 진학사 같은 데서도 대학교 입학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너 몇 점이야? 몇 점 맞아서 나랑 같은 거 왔어? 너 내신 몇 점 몇이었어? 다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거죠. 공부하다가 이 학교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다. 판단이 빨리 서요. 요새 아이들은. 그만큼 수학을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빨리 서는 것처럼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재정반도 거의 마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재정반도 애들 많이 온다고요. 재수하는 비율, 반수하는 비율들이 애들이 이제 고3 재학생들 학부모님들 꼭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서 다녀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의지가 많이 생겨서 재수생, 반수생 비율이 작년 수강생들이 여름 이후에 다시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본다면 재수생, 반수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리 9월 달이 평가원 모의고사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수능인데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 응시 인원하고 차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몇만 명이 늘까요? 늘어요. 몇만 명이 늘까요? 2만 명이 듭니다. 2만 명. 2만 명이 다 재수생, 반수생들이고 거의 대부분 미적 선택자들이에요. 응시 인원수를 제가 다 살펴보면. 근데 전국에서 1등급은 18,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점수가 이렇게 점수 받으면 나중에 상위권 재수생, 반수생들이 끼는데 걔네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대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그죠? 연대와 고대요. 의대 가려고 서울대 가려고 수능 다시 한번 보는 애들은 지금 수능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모의고사만 몇 번 풀고 심지어 9월 모의고사도 응시 안 하고 그냥 수능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랑 붙어서 이기려면 여기에서 이미 좋은 점수가 나와야 돼요. 3년 전만 해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고3 시험 범위가 점차 늘어났다고요. 3학년 때 배우는 진도에 따라서 점차 늘어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2학년 때 배웠던 수험수투 가지고 1년 내내 전범위로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수가 안 올라요. 왜? 고1, 2 때 내신형 공부만 드립다 했으니까. 이게 너무 저는 개탄스러운 거야. 목적 자체가 수학을 잘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부교재, 우리 학교 교과서만 공부하는 것에 대한 폐해가 고3 때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적응으로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그 고생을 제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해석을 못하니? 너무 암기식으로만 공부한 거야. 물론 안 그런 애들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신 그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 진입장벽만 커트라인을 넘으면 학생들이 정말 수학은 쉬워한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 전에 꽤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계속 그런 얘기 해주세요. 수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공부하기 편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뭘 선택할까요? 엄마, 나 수학 안 하고 6월부터 9월부터 그래요. 엄마, 나 수학 안 하고 그래. 그렇죠. 나 탐구할래. 탐구도 최저 맞추려고 하나는 안 하고 하나만 할게. 생윤만 할게. 결말은 잘 안 되죠. 왜? 탐구는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인 과목들이 생겨요. 다 사탐에 몰두하니까 상위권 동점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수학은 이렇게 맞아도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려요. 1,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1, 2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보니까 4등급 받네요. 그게 정상입니다. 재학생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왜? 고1, 고2 때 모의고사는요. 일단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지만 수학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내 시험 범위하고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 보는 게 큰 의미도 없어서 학원에서 대비도 크게 안 해주고요. 대비해서 잘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등급이 나오지도 않아요. 100점 받거나 9등급만 아니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국어하고 영어는 이제 의미가 있었죠. 1, 2학년 때 이제 기본적인 실력을 테스트하는 모의고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학생들이 전부 다 준비해서 3학년 때는 보통 모의고사는 다들 준비하고 겨울방학 때 수능형 공부를 제대로 단단히 해서 보니까 그런 발전된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과 1, 2학년 때 학생들이 아무도 준비 안 하는 시험을 등급 좀 잘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또 다르죠. 게다가 요새는 이제 응시 인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고 시험 안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등급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고3 모의고사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문이과 통합에 따라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초반이 두터워지고 별거 아니지만 되게 말을 길게 씀으로써 애들을 문제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고1, 2 때 범위도 다르고 아무도 준비 안 하던 모의고사 등급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과 같은 문제로 평가받는 것 자체가 공부하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힘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작년 자료인데 미적분 선택자들은 보통 요 정도 퍼센트가 됩니다. 요 정도는 이제 기하 선택자들은 항상 적고요. 실제로 요것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확통이 실제로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근데 미적분 선택자가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등급 컷을 보시면 미적분 원점수 평균입니다. 3월 달. 알겠죠? 평균 점수는 30점이고요. 평균 점수가 원점수가 20점이나 차이 난다는 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확통하는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원점수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한다.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3 학생들도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도 실제로 손수투 실력이 좀 바닥을 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재종반도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는 여기 재종반 미적분 심화반만 의치서반이라는 반만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애들 재수하는 애들 제가 수업을 막 하다 보면 의치서반이라고 이제 들어온 애들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막 수업을 해요. 막 수업을 하면 애들 팔짱 끼고 들어요. 자기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도 선생님이 되어서 기본 개념과 어느 정도는 당연히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반에 한 3월 달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 보면 다 3등급, 4등급 이런 애들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의치서반 이런 애들도. 아는 거하고 문제풀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강 보고 이런 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네들 이제 메시하고 호날두가 축구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상 보면서 잘하는 거랑 수업 보면서 잘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국어는요 연결하면 돼요. 영어도 텍스트 있으니까 있는 걸 해석하면 돼요. 근데 수학은 뭔 얘기인지 파악도 하고 처음부터 자기가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다른 뇌를 써야 되는데 애들이 그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국어는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수학에 비해선. 네, 진짜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행태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들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실제로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재수생 반수생들이 작년에 참고로 26,000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평가원에서 분석한 게 작년에는 수능 응시하면 백신 놔준다 그래가지고 6,000명, 8,000명 더 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실제로 유의미한 반수생, 재수생들은 2만 명 정도 9월 이후에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수생과 비교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실력.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 남아 있는데 6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재수생들이 낍니다. 거기에서 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1순위는 올해 대학을 잘 가는 것이다. 그리고 2순위는 도저히 안 되면 그게 사람 일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2순위는 상위권 재수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재수의 의지는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뭐 재수 시키겠다 안 하겠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내년에 애들이 한다 그러면 지 혼자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재수생이 돼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재종반 들어가지만 재수생인 애들도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상담할 때 뭘 물어보냐면 재수생인데 재수업 듣고 싶다고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럼 등급 같은 거 물어보죠. 그럼 물어봐요. 너 작년에 수능 공부 몇 월까지 했니? 라고 물어봐요. 9월까지 했어요. 10월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많아요. 9월 이후에 최저 없는 대학교 지원한답시고 면접 준비하고 수능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수학 포기한 애들이 가는 대학교가 거기서 거기겠죠. 최저 없는 대학교가 뭐 요새는 적진 않지만 거기서 거기겠죠. 근데 이제 목표를 낮추고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으로 이제 고3 수험생을 보내다가 나중에 뭔가 좀 더 해보겠다 하면 사실은 이제 유리하지 않는 재수생이 되는 순간 인생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올해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공부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인스타그램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인스타그램 친구도 많이 맺어요. 요새는 그래야 애들하고 의사소통도 되고 하니까. 근데 정말 공부 안 해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정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저도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래서 앞으로 수학 포기하겠다는 문과 학생들 어머니들 꼭 잘 들어주세요. 목표를 낮춘다면 수학 포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목표를 낮추는 게 어렵죠. 목표를 낮추면 가능하겠지만 목표를 낮추기 어렵다면 수학 공부는 당연히 끝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국어 표점하고 수학 표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수학 표점이 훨씬 높아요. 수학 잘 보는 게 훨씬 더 정시나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학기 초잖아요. 학기 초인데 물어봐요. 여기서 정시 손들어라 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막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정시로 잘 간 애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시로 잘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일 잘 본 시험이 수능이에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를 수능 때 받았어요. 그래서 뭐 수석 입학하고 뭐 이렇게 잘 갔는데 그랬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이 다 수능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 때는 다 정시로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눈 안 팔고 정시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요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수시하고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정규에 거의 없어요. 문과는 고3, 고1, 고2, 고3 중에서 고3이 제일 떠든다고요. 10월 달에. 외국 학생들 말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첫째가 있으시고 지금이 뭐 둘째, 셋째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공부 안 합니다. 고3 때. 그럼 놓고 너네들 정시로 간다고 얘기하는 애들, 저는 항상 그런 애들을 정시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이 그럴 바에 그냥 수시로 가라.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애들 가르치고 저는 조교 20명끼리 다 첨삭을 해요. 전국에서 첨삭해주는 강사 저밖에 없습니다. 매주 모의고사를 20문제씩 다 첨삭을 해주거든요. 그럼 10시에 제가 보고를 받아요. 누구가 숙제를 안 해왔다. 누구가 너무 심각하다. 심각한 애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공부한다는 걸 믿지 마시고 저도 이제 너무 어머님들 보니까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 얘기해 주세요. 수학은 유일하게 4점짜리가 존재하는 과목이고 2등급 컷도 전 과목 중 가장 낮고요. 아까 등급컷 보여드리면 60 몇 점만 받아도 2등급을 받는 이런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수학 끝까지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입장벽이 높을 뿐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진입장벽 이제 넘으려고 시도하다 끝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걸 이제 저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잘 되는 애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애들을 받아서 잘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재밌고 하지만 잘하는 애들은 어딜 가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3, 4등급 애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큽니다.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상위권을 바라는 이과 학생들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공부할 것, 그리고 수업을 듣는다고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집요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예전에는 기출만 풀어도 어느 정도 잘 됐어요. 근데 요새는 기출은 기본이고요. 예전에 안 나오던 내용들을 섞어서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태 같은 표현들, 진짜 이런 걸 물어봐라는 것들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죠. 그리고 재수생, 반수생들이 추가되었을 때 등급이 낮아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 지원 예정자들도 지금 한창 내신 대비 기간입니다. 내신 대비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손스투 반도 있고 미적 내신 반도 있고 확통 내신 반도 있는데 미적 내신 하는 친구들은 정시 지원 예정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내신 대비 듣게 시킵니다. 무조건. 왜냐면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미적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지금 기말고사도 남아 있잖아요. 엄마 나 정시니까 내신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해도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무조건 공부시켜 주셔야 됩니다. 수학은 무조건 내신 대비는 철저하게 경험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로 오는 재종반 학생들이나 아니면 내신을 경험하지 않은 재수생 학생들이 미적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내신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흙탕 싸움 같은 내신을 경험해주고 그 다음에 예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 정도 규모 되는 사람이 내신 대비를 하는 사람이 전국에 아예 없어요. 근데 저는 내신 대비를 해주고 내신 대비 교재가 다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매우 뿌듯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내신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신 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엄마 나 내신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나 정시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런 이제 학생들의 말을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왜냐면 수시 지원할 때쯤 되면 0.01점이 아깝거든요. 내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너네 정시 지원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수시 지원 6장 아예 안 쓰고 정시로 지원할 깡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내신 공부하는 게 맞다. 무조건 맞다. 예전에 저도 정시로 갔기 때문에 모의고사 좀 더 잘 나온 애들 보면 야 너 정시해. 저도 이렇게 예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재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게 어려워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전 과목을 같은 날 봐서 좋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렇게 모험 섞인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인생으로 도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신 대비는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시키는 편이니까 꼭 내신 대비도 재학생들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이 친구는 이제 해석여고 학생인데 6등급 학생입니다. 6등급, 6, 7등급. 근데 이제 이름을 제가 다 가려놨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보인 거예요. 항상 자기가 제일 먼저 풀고 잤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때. 근데 문자를 보고 왔어요. 전국에서 제일 빨리 안 풀고 시간 다 써서 열심히 풀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많이 나왔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신 줄 알았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낸 문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3, 4월에. 어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늘어나는 게 보여진다. 그래서 6등급, 5등급 학생도 이번에 4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등급, 5등급 받았던 학생들도 이렇게 몇 문제만 더 맞추면 이 친구 이번에 확통 30번 맞아왔대요. 킬러 문제. 물론 앞에 수두룩 다 틀렸지만. 근데 그게 어딥니까?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서 대학 잘 가는 게 제 보람이고 어머님들의 일단 첫 번째 목표예요. 잘하는 애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좀 못하는 학생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왜냐면 재학생 설명회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중에 6월 달 설명회는 또 이제 재수생들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리는 거 느껴지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경험해주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유의미한 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수학은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인스타그램으로 DM 받았던 애인데 이 친구는 강북청소 미적분 선택한 학생입니다. 96점입니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일부러 예전에 했던 문자 자료 같은 거 저는 다 안 씁니다. 딱 어제 받았던 문자만 96점 받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모의고사 밑에 있는 문제고요. 위에 있는 문제가 바로 제 저번 주 숙제 문제입니다. 4월 주간풀이용 제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실근에 합 나오는 거. 중킬러 문제 나왔었고 킬러 문제도 이등변 삼각형이 원 안에 내접하는 경우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3, 4월은 뭐 많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항상 3월 모의고사가 더 중요하니까 3월 모의고사 때 후속 조치하고도 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많이 쓰라고 얘기했는데 3월 모의고사 보고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써주더라고요. 양종 선생님이 해준 게 정말 많이 나왔다. 하지만 하다가 답을 못 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왜냐면 학생들이 실제로 놀지 않고 공부만 하는데도 수행평가하고 내신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과중인 학교들은 해원여고 같은 경우는 과중이에요. 그러면 과학을 하루에 4개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을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노는 경우도 있지만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으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수학 포기하지 않게 그래서 5월이 너무 중요해요. 중간고사 끝나고 4월 말이 끝나고 이제 5월 초가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왜냐면 제가 수학교육과 나왔는데 제 친구들 다 선생님이거든요. 5월 초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휴가 가야지. 그때 놀아야지. 그래서 학생들도 같이 놀아요. 절대 하루도 놀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6월 9일이 모의고사거든요. 그거 못 보면 진짜 9월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불확실성을 안으면서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6월 모의고사 때 목숨을 걸고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점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 5월 한 5주 정도 됩니다. 육모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알차게 보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도 놀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6월 모의고사 대비할 수 있는 그 5월 초부터 6월 9일 전까지의 시간을 국영수 밸런스 잡혀서 잘 맞춰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수학은 진입장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3점짜리도 요새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잘하는 애들을 위주로 이제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못하는 학생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는 이런 킬러 문제들도 많이 비슷하게 출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대치동 강의는 37%가 1등급이었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등급 컷이 이렇게 낮으면 우리 안전하게 가자. 킬러 문제 한 글자도 읽지 말고 부모님한테 아침에 수능 날 15번이 킬러 문제거든요. 몇 번으로 찍을까 해서 뭐 엄마가 말해주는 걸로 찍고 틀리면 엄마 탓해라.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2번, 3번씩 풀자. 그렇게 안전하게 4점짜리 하나라도 더 맞추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서만 몇 점짜리가 존재한다. 4점짜리가 존재하면 그 4점짜리 하나당 예전에는 이제 12,000명, 15,000명까지 제껴질 때가 있었어요. 1등급 컷이 92점, 2등급 컷이 88점 이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중킬러 문제가 많으니까 등급 컷 차이가 되게 벌어져 있는데 요새는 한 문제 4점짜리 하나를 더 맞추면 8,000명, 9,000명까지 제낄 수 있어요. 특정 구간에선. 그런데 9,000명이면 이제 고대 입학 정원이 4,950명입니다. 그럼 9,000명이면
대학교 2개 제끼는 거예요. 그냥 아득바득 공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점짜리 하나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애들이 자꾸 국어 공부하고 사탐 공부하고 여기에 이제 목을 매는데 수학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을 열심히 하면 한 문제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지만 그걸 아는 애들은 재수 반수를 대학교 가서도 항상 신경 써요. 수학 쉬우니까. 제 조교가 이번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이번에 수학교육과 갔거든요. 홍대 수학교육과 갔는데 조교인데 반수한다는 거예요. 잘 봤는데도. 너 왜 반수해? 그 정도면 잘 간 거 아니야. 네가 가고 싶어하는 거 같잖아. 신일고 나온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재학생들이 못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학생들. 한 번 더 시도하면 더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 제대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북청설 학생들은 처음 수강 왔을 때 등급하고 제가 졸업할 때 등급하고 항상 다 비교하는데 48%가 등급이 다 올랐고 은행사거리에서는 아마 제 버스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제 버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병원장보다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다니고요. 저는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정말 중계동에 그냥 심심하면 출근하고 애들 상담하고 질문 답변 받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책임지는 유일한 강사다 말씀드리면서 뭐 나머지 커리큘럼은 브로셔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수원수투도 이제 수요일반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적 내신 대비반, 확통 내신 대비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전교 1등들 꽤 많고요. 며칠 전에 대진여고 전교 1등도 저번 주에 들어와서 수원수투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저격 커리큘럼이 5월 달에도 진행이 되고요. 6평 대비로 진행되고 있고 재수생들도 같이 듣고 있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 수능 저격은 일요일 날 낮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확통 수능 저격은 일요일 날 아침에 수능과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원수투는 이제 수요일 토요일 저녁 시간 메인 타임이죠. 그리고 미적 확통도 이제 매주 이렇게 하고요. 개인별 첨삭 지도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작년에는 아냐 모르냐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풀어주느냐, 풀이 교정이 되게 중요한 시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첨삭을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면서 첨삭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첨삭 다 받고 있던 거 알 겁니다. 그래서 부강사들도 있고요, 조교 선생님들도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질문 답변 클리닉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EBS 수능 특강까지 변형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요 얘기는 뭐 비슷한 얘기니까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뭐 제가 첨삭해주는 사진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학생들이 하면 이렇게 첨삭 다 해서 일주일마다 다 줍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좋은 말 써주시고 이렇게 오답 노트처럼 분석해서 매주 주니까 점수가 4점, 8점, 12점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수학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올라서 정말 수학으로 대학 잘 갔다 이런 얘기가 저는 매년 듣는데 그 얘기만큼 기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잘 봐서 예전에는 꿈도 못할 대학에 갔다 라는 게 일단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새 수학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걸 잘 공감해 주시면서 집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잘 다독여 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커리큘럼은 그리고 파이널까지 다 완성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강대 모의고사나 아니면 강남대성 선생님들하고 모의고사까지 만들어요. 이름이 양중 모의고사라고 들어갈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모의고사도 만들고 학생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전화 상담이나 학원 문의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하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 좀 뜻깊은 시간이셨어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또 5월 5일 날 이제 그때는 논술로 관련된 논술 설명회가 있고 그날 만약 못 오시더라도 자료가 정말 괜찮은 자료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5월 5일 날 못 오시면 그 이후에 자료도 한번 저희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